네, 안녕하세요. 출발 당신의 계장 전략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증시 상황과 앞으로의 전략의 구성에 도움이 되는 시간 마련해 봤는데요.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방송 이외의 시간에는 노란톡방에서 다양한 정보와 취향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은 샵 3989 문자 칼리 보내주시면 유료 문자 100원으로 해서 입장 가능한 코드 보내드리고 있고요. 아니면 지금 오른쪽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가까이 대시기만 하시면 입장 가능한 코드 나오고 있으니까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한번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은 금일 미국 주요 이슈부터 일단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 미국 2년물, 10년물 국채금리 차가 지금 축소돼서 경제 둔화의 전조로 지금 의심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필요시 지금 현재 50bp 인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연준이 이제 대차 대조표도 곧 축소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서도 이제 계속적인 언급을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당연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5bp로 계속적으로 유지는 할 수 없으니까 시장에 먼저 50bp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시사하고 언급을 하는 지금 단계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증시가 지금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50bp에 대한 인상을 봤었을 때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50bp에 대한 언급을 계속 가져갔었을 때는 좀 상황이 다르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정말 50bp를 올린다라고 하면 그냥 시장 예상했었던 기대치에 부합을 하면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충격을 최대한 적게 가져가려는 움직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유럽 증시의 이제 상승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유럽 증시 말고 미국 주식 전체적으로 미증시 전체도 상승 흐름을 가져갔었던 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5차 협상 진전의 기대감이 있었죠.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발생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장 전반적인 그래서 하락 모멘텀을 가져갔었죠.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속 가져갔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일부 해소가 되면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게 오히려 시장 악재가 소화가 되는 부분이 시장의 호재로 조금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랑 지금 아랍에미리트에서 지금 러시아가 지금 오펙 플러스에 이제 퇴출되는 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일단은 이 사우디와 이제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유가 뭐 안정이라든지 이런 가격대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이제 오펙 플러스 퇴출이 된다라고 하면 단기간에 또 가격대가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출렁거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퇴출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FDA에서는 화이자 모더나 코로나 백신 4차 접종 승인을 한 상태고요. 네, 그리고 윌리엄 뉴욕 연은 총재는 지금 현재 경제 연착률이 좀 어렵다, 연착률 어렵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간 지표 발표 현황도 살펴봐야 되겠죠. 네, 저번 주에 이제 이어지던 부동산 관련 지표부터 이제 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월 미국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77만 2천 건으로 예상치인 81만 건에 비해서 크게 하회를 해준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3월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변동성 금리 대출 상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다시 주춤거리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지표 보시면서 이런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단 금리가 움직이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큰 자금이 들어가는 상품들의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로 보고 가셔야 돼요. 왜냐? 일단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구매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자금이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바로 집이죠. 집을 내 돈 100% 현금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투자 목적이든 아니면 주거 목적이든 누구든지 대출을 일부라도 끼고 집을 구매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리가 지금 현재 상승하기 시작하니까
대출하기가 지금 부담스러워지죠. 그러면 투자 심리건 혹은 주거를 위한 주택이던 이 매매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은 금리 인상 이후에는 이슈가 없으니까요. 일단 지금 이 부동산 시장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상한 대로 흘러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좀 감히 예상이 보건데 다음은 이제 자동차 판매가 저조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 다음으로 비싼 거는 일반적으로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자동차 매매가 다소 집중할 것으로 좀 보인다라고 조금 과감하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뭐 자동차 뭐 수요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단기간의 얘기는 아니고요. 시나리오 자체는 좀 장기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원유 재고가 전주에 깜짝 보유량을 조금 보여주면서 유가 하락을 이끌었는데 재고량을 지금 현재 한번 다 썼나 봐요. 마이너스 250만 배럴로 예상치인 11만 배럴 보유 재고량을 지금 한참 하회를 해준 모습입니다. 사실 당시 재고량이 좀 말도 안 되는 재고량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낙폭을 보인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다음은 지금 구매자 관리 지수가 나왔는데 이 구매 관리자 지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소비자 지수는 소비자가 지금 현재 느끼는 경제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하면 구매자 관리는 지금 각 기업들에서 물품을 구비 혹은 좀 조달하는 구매 담당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향후 경제 상황은 어떨 것 같은가요? 라는 설문을 통해서 발표되는 지표입니다. 일단은 각각 제조업, 마켓, 서비스 세 가지로 좀 나뉘는데 아직까지는 대체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장에서 보는 것보다는 더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일단 주목할 만한 점은 전달보다도 올랐다라는 점입니다. 이번 달에 분명히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인데도 금리 인상이 또 추가적으로 있을 것인데도 말이죠. 일단은 다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일단은 18만 7천 건으로 예상치를 이제 하회해준 모습이고 미국 노동부 구인 이직 보고서 역시 1,126만 건으로 예상치를 지금 현재 상회를 해준 모습입니다. 일단 종합해서 고용 지표는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재밌는 분석이 있어서 일단 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미국은 월급제가 아니고 보통 주급으로 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축 수요가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그 주에 받은 돈을 거의 그 주를 사는 데 쓰는 편이에요. 미국은. 이게 이제 사람 심리가 이제 좀 다 똑같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작은 돈이 자주자주 들어오면 쓰게 되는 돈이 이제 작은 돈이 일단 좀 자주자주 들어오면 좀 쓰게 되는데 큰 돈이 일단 또 한 번에 들어오면 일부는 저축하는 생활이 가능해지잖아요.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갑에 5만 원짜리 한 장이 있으면 왠지 이 5만 원짜리 깨기 싫은데 일단 똑같은 5만 원이라도 지금 뭐 만 원짜리, 천 원짜리 동전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으면 지나가다 좀 뭐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 뭐 조금만 쓰지 뭐 이런 심리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요새 뭐 카드를 쓰기 때문에 살짝 좀 안 맞는 예시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아직 미국은 신용카드가 그렇게 보급되지 않았다라는 점이겠죠. 다시 이제 좀 돌아와서 최근에 이제 고용 시장이 호조를 보이는 이유는 코로나 기간 동안 뭐 준 지원금이며 그리고 이제 좀 과거 일할 때 조금 모아뒀던 돈들이 일단 다 소비를 한 시점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일을 해야 되니까 최근 고용 시장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라는 거죠. 일단 미국은 실제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답니다. 우리나라는 뭐 청년 실업이다 뭐다 좀 이야기가 많은데 미국은 지금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일단 뭐 적은 돈이라도 어쨌든 있는 자리는 좀 마음 먹으면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미국인들의 마인드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가 최근 호조를 보인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봤는데
일단 좀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도 지금 현재 이야기를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단 당연히 중요한 이번에 지난 주간 있었던 미국 상장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 현황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좀 언급드렸듯이 이번 주는 미국의 상장한 중국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주를 이었었는데요. 일단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텐센트인데 주당 순이익이 1.54달러로 예상치인 0.47달러를 지금 크게 상회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확실히 중국은 미국과 다르게 실적이 상당히 좋게 발표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신뢰도가 조금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신뢰도가 지금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미국 증권사에서 인정하고 받아준 발표 결과니까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치겠죠. 차트 현황은 지금 실적 상황을 보여주긴 했는데 차트 현황은 지금 실적 상승을 보여주긴 했는데 상승폭 최근에 좀 다 반납하면서 다시 박스권 장세를 좀 더 접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다만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미국 상장 중국 기업들의 이제 주가는 중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멀리하는 기류가 좀 보이면서 미국 및 서방과의 이제 외교에 훈풍이 조금이라도 불면 바로 반등이 좀 크게 나올 것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중국 주식 매수하신 분들은 아직은 괜찮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텐센트도 일단 좀 한번 보면서 가져가 볼 텐데요. 잠시만요. 자, 지금 텐센트 현재 주가 흐름입니다. 그동안에 지금 현재 2021년 지금 2월 그래서 이제 작년 지금 2월달 고점 99.67 100달러를 지금 돌파하지 못한 고점을 그리고 나서부터 지금 낙폭을 이어간 게 거의 이제 40달러를 지금 하회해준 자리값까지 이제 큰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원웨이 낙폭, 여기 구간대에서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의 낙폭에서도 지금, 일단 항상 강조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죠. 일단 382 자리값까지 추가 반등 없이, 기나긴 기간값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금 언더 충격을 줬었기 때문에, 자, 지금 다시금 일단 깜짝 반등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지금 다시금 간 상승에 대한 관점으로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의 눌림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점과 저점 대비 지금 좀 비교를 해봤을 때 61.76달러대까지는 이제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도 지금 단기간에 지금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들로 좀 지켜봤었을 때 여러분들의 지금 일단 단기적인 기대치로 보더라도 20%대의 지금 수익을 현재 구간대에서도 지금 50달러죠. 50달러에서 지금 60달러대까지 간다라고 했었을 때 약 지금 20%대의 이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중국이 어떠한 뉘앙스로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시장에서 지금 현재 뭐 정말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미국과 유럽 쪽에서 일단 좀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준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좀 다시금 상승 실체를 또 강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신규 진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약간 조금 망설여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고점 52.95달러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53달러대에서부터도 돌파 자리값 53달러 기준으로 했었을 때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보다는 조금 더 위에 살짝 돌파 자리값 나왔을 때 전고 구간 때 돌파 구간 나왔을 때도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다음은 이제 설명드릴 기업은 이제 제너럴 밀스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대표적인 유기농 식품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주당 순이익이 0.84달러로 예상치인 0.78달러를 지금 현재 상회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총 매출 역시 시장 예상을 부합하면서 좋은 실적 발표를 해준 모습이었었네요. 일단 실적 발표 당일에는 최근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에 하락을 했지만 오히려 발표 후에는 다시 정고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식을 오늘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전략은 과거 박스권에서 저점인 66달러를
지지선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레일링 하시다가 70달러 돌파 시에는 해당 지점을 2절 포인트로 잡으시고 장기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 보시면서 다시금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제너럴 밀스인데 자, 현재 차트 구간이에요. 지금 차트 현재 U자형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근데 이걸 좀 U자형으로 보기보다는 저는 그냥 좀 V자 반등의 흐름을 좀 보는 편입니다. 이 정도 움직임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 상승하기 조금만 더 가져간다라고 하면 괜찮은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아까도 좀 설명드렸지만 66달러 선에 지금 지지 구간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70달러 지금 현재 돌파하는 자리가 지금 이제 좀 나왔을 때 해당 지점을 좀 2절 포인트로 잡고 좀 장기 보유를 좀 해주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 보유 관점으로도 일단은 곡물 관련 기업도 일단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니오. 그렇죠. 니오. 이제 중국 전기차 기업 니오입니다. 일단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1.07달러로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해줬지만 일단 총 매출은 오히려 호조를 좀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네도 일단 좀 살펴보실 텐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니오 기업은 제가 예전에도 좀 분석을 해놔서 이렇게 지금 좀 가져갔었던 자리값 중에 하나인데, 자, 지금 보시면 일단 좀 장기적으로 지금 제가 그려놨던 이 추세 라인대, 추세선 긋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여하시면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제 좀 설명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니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지금 자리값을 돌파하네. 그래서 이제 30달러 선을 일단 넘어가는 관점에서는 다시금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의미 있는 지금 대추세 라인대를 이제 돌파하는 자리값에서부터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대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불안한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처럼 낙폭을 지금 좀 크게 보여준 자리값에서 단기 급등을 보여주는 자리값에 대한 해석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고점과 저점 대비에 일단 이 단기 급등에 대한 관점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33.81달러대까지는 상승에 대한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21달러인데 33달러대까지의 일단은 상승 구간 자체가 단기간에 일단은 추세가 지금 상승에 대한 전환이 아니고요. 단기 반등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부터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지금부터도 지금 봤을 때 거의 50%대나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대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냐면 일단 이 추세 라인대를 다시금 터치해주고 나서 낙폭을 키워갈 수 있는 자리값인데 이 터치 구간대까지만 보더라도 현재 가격대에서 일단은 단기간에 거의 50% 가까이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자리값이다. 하지만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언제든 리스크는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똑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지금 일단은 똑같이 역시나 중국 자동차 기업인 샤오펑 모터스입니다. 일단 주당 순이익은 0.18달러로 시장은 지금 적자를 예상했는데요. 오히려 이제 흑자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총 매출 역시 시장 예상치보다 35억 달러가량 지금 이상의 호조를 보여줬는데 일단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전망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미국 금리 인상의 여파를 중국 내수 시장은 아직 크게 받지 않았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 위안화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더불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지금 셋째가 지금 중국 정부가 중국 내 기술들에 대한 제재를 서서히 풀어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딱 지금 하나 현재 미중 갈등의 악재만 해소만 된다라고 하면 크게 상승을 나타낼 것으로 좀 기대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얘 역시도 일단은 단기간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자,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자, 샤오펑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중국 전반적인 기업들이
단기 급등을 일단 얘네도 추세를 줄 때 힘 자체를 굉장히 크게 보여주고 있고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도 지금 같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현재 일단 고점 저점 대비 자, 지금 움직임을 보신다라고 하면 자, 고점과 저점 대비 지금 얘 역시도 일단은 저점 지금 18달러 선에서부터 28달러대까지 최근 단기 흐름 상승 흐름 전반적으로 이제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기대치 같은 경우는 33달러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그렇죠? 일단 바라봤을 때 이 앞전에 있었던 기업들과 더불어서 봤을 때는 일단 좀 추가 상승에 대한 관점과 자리값 더불어서 봤었을 때는 기대치는 그렇게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현재 샤오펑스 보는 것보다는 지금 니오를 조금 더 집중 있게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 지금 좀 알아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칭따오 양조도 한번 지금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양코치엔 칭따오, 많이 알려진 칭따오 매표를 만드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0.25 정도 달러로 지금 예상치를 상회를 해준 모습입니다. 일단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4분기에 이제 중국에도 영향을 미쳤을 텐데, 이제 격리되고 집에서 맥주를 좀 많이 먹었었나 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좋네요. 다음은 이제, 다음부터 이제 21년도 지금 1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두주자로 발표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주당 순이익이 지금 현재 2.14달러로 예상치를 지금 상회를 해준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테이퍼링이 진행되던 기간, 즉 양적 완화의 마지막 분기 시점이고 이제 2분기 실적이 어떨지가 미지수가 되겠는데 아직까지 반도체는 좀 건재하다라는 인식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지금 반도체 섹터에 이제 선봉자 같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일단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 눌림 자체가 이제 좀 크게 보여줬었던 상황인데, 자, 0.618자리까지 눌러주고 나서 지금 현재 886까지 가져간 다음에 이 구간대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이러한 지금 더블탑을 그린 다음에 지금 저점 대비 지금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현재 구간대에서는 일단 단기 청산 구간 바닥에서부터 올라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 역시 지금 기대치가 일단 맥시멈으로 제가 좀 바라보는 게 87.5달러 정도대다 보니까 포스트마켓에서 이미 85달러대까지 보여줬고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이 2달러대 구간대다 보니까 현재 구간대는 일단 최근 움직임이나 흐름으로 봤었을 때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일단은 87달러대까지가 일단은 좀 가장 맥시멈에 대한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계속 장기 보유에 대한 관점으로는 괜찮지만 단기적인 흐름이나 신규 진입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룰루레몬인데 일단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그쵸 한번 언급드리고 일단 지난 방송 이제 토요일 방송에서도 이제 좀 강조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룰루레몬이 일단 주당 순이익이 3.37달러로 예상치를 이제 소폭 상회를 해줬고 총 매출도 예상치에 이제 부합하는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기대감이 좀 불안했는데 실적 보조를 그 다음에 이제 좀 보여주고 있고 폐장 후 발표된 실적이니만큼 일단은 시간에서도 지금 좀 올라와준 모습이죠. 시간에서도 지금 주가가 7%대 일단은 급등을 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룰루레몬 지난번부터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드렸던 종목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미국 기업 실적 발표까지 일단 좀 살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일단은 나스닥 일단은 미국 3대 지수 흐름이나 나머지 체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미국 3대 지수 일단 흐름 자체를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는 뛰기 0.9%, 97%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S&P는 지금 1.23%, 나스닥 역시나 일단은 변동성을 일단 더 크게 보여주면서 1.84달러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나스닥 자체는 지금 현재 굉장히 일단은 흐름 자체가 좋아졌었죠. 이전에 계속적으로 언더 보여주면서 낙폭을 계속 크게 키워갔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언급을 드렸었지만 이전에 계속 가져갔었던 기준 추세 라인대가 여기 구간대에서 이제 고점을 잡히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구간대를 지금 돌파를 해주면서 이제 넘어가는 관점서부터는 이제 매수 추세가 강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지금 현재 이 구간대를 돌파를 해주면서 강한 상승 흐름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거의 10거래일 정도 계속적인 지금 강한 매수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미증시에 지금 좀 훈풍이 불고 있고, 상승 여력 계속적으로 일단 기대감이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에 지금 조금 고점은 어느 정도 터치는 했다.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일단은 단기간의 급등은 굉장히 크게 보여준 자리값이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한 번은 눌림 자리값을 좀 가져가면서 다시 더 강한 상승을 위한 지금 눌림 자리값 곧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좀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리값은 이 바닥에서부터 매수를 잡는 게 아니고 현재 구간대에서 이제부터는 상승이다라고 꼭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대에서부터 일단 좀 바라보셨을 때는 일단 좀 개별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몰리고 스타트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대는 일단 신규 진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천천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좀 언급드렸던 지금 3대 지수 흐름 자체는 일단은 계속적으로 일단 좀 상승 여력은 남아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 역시도 일단 지난주 토요일날 방송에서도 언급드렸지만 나스닥 선물지수 기준으로 일단 좀 설명을 드렸었죠. 나스닥 15,200대까지는 일단 좀 단기 급등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정확하게 지금 터치를 해준 자리값이고요. 일단 200 이상 지금 계속 한없이 돌파를 해줄 거냐 아니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조금 물음표예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한 번에 지금 좀 눌림 자리가 일단 좀 의미 있는 눌림으로 지금 고점에서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시금 일단은 14,000대까지는 일단 좀 낙폭을 보여주면서 중심값 지지 여부 확인하고 대차 상승에 대한 관점으로 일단은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또 뉴스도 일단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준 위원들의 이제 지속적인 매파 발언에도 좀 불구하고 급등한 주식들이 있습니다. 속칭 밈주식이라고 하죠. 밈주식이라고 분류되면서 거래량이 이제 폭증하는 종목들인데, 대표적으로 당연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게임스탑, 작년에 정말 핫했었죠. 게임스탑과 AMC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일단 게임스톱은 미국의 게임 판매점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이제는 사장된 좀 CD 게임이 아직도 미국은 CD나 DVD 롬으로 이제 좀 판매되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물론 닌텐도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기기를 통해서 일단 게임 부속 기기 및 관련 제품들을 판매를 하기도 하고 있고요. 이런 차이점은 인터넷 속도에서 기여난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으로 유명할 정도로 인터넷 속도가 엄청 빠르죠. 가끔 외국인들이 출연하는 방송들을 좀 보시면 가장 많이 극찬하는 게 일단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 그리고 바로 인터넷입니다. 본국에 귀국하면 인터넷이 느려 터져서 못 쓰겠다고 하는 외국인도 본 적이 있었네요. 일단 실제로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평균 인터넷 속도는 가장 빠릅니다. 이런 차이로 아직 CD나 DVD 게임이 팔리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다음 AMC 경우 미국 영화 극장 최대 체인 브랜드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일단 공식 추천 종목으로 가져왔었는데, 그런데 이제 주가 상승이 상승한 이유가
상승한 이유는 일단 뭐 그런 이유가 아니고 이 AMC가 지금 금과 은을 채굴하는 광산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본업과 상관은 없지만 주가에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을 때 이런 민주식들의 상승세는 지금 어마어마한 것으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일단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단타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눈이 가는 주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불가능한 상승량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각 기업들 좀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지금 현재 게임스톱 일단은 열흘간 143% 급등을 해줬고요. AMC는 하루 45% 폭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일단은 좀 설명드릴 텐데 자, 게임스톱은 워낙 유명하죠. 일단은 워낙 유명해서 이전에 좀 저도 일단 들었던 일화는 정말 야수의 심장이신 분이 이 게임스톱 한참 열풍이 불던 이 구간대 그렇죠? 이 구간대 하루에 뭐 등락폭이나 움직임 자체가 130%, 뭐 40%, 60%, 70%막 이렇게 지금 올라왔었을 때 100%대 계속 올라와줬던 이 구간대 있었잖아요. 이 구간대에 1억을 들어가서 정말 몇 분 만에 지금 1억 수익을 내고 정말 100% 수익을 내고 나왔었다 뭐 이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정말 민주식에 대한 열풍, 힘 자체를 굉장히 크게 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는데 최근에도 지금 현재 단기 급등을 보여주면서 바닥에서부터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76달러, 7달러 됐던 자리값이 지금 179, 180까지 지금 넘게 올라와 주면서 정확하게 이제 2배까지 지금 바닥에서부터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표적인 민주식. 근데 제가 일단은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에 정확하게 이 방송에서 제가 게임스탑에 대한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언급을 드렸었고 진입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이런 민주식으로 봤었을 때는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단기 급등에 대한 여파는 있을 테니까 한번 눈여겨서 한번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지난주 제가 언급드렸었던 자리값들만 보신다라고 하면 진입을 하셨을 때 129, 130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130에서부터 지금 180까지 가져갔었기 때문에 제가 언급드렸던 지난 방송에서 시점에서도 거의 약 50% 가까이 상승을 해준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저 역시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공식 리딩으로 좀 힘들지만 단기 대응이나 일단 이렇게 좀 단기 상승을 굉장히 크게 보면서 단타성 대응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린다라는 언급을 했었는데 역시나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줘서 괜찮았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AMC 같은 경우는 저 역시도 이전에 일단은 전체적인 이제 미등치 이제 하락에 대한 하락을 가져가기 이전에 일단 좀 공식 추천주로 리딩이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자, 지금 AMC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단기간에 어제자만 보시더라도 그저께 44.91%라는 좀 경이로운 상승을 좀 보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최근에 일단 지금 쌍바닥 지지 이후에 단기 급등을 일단 좀 보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일단은 광산 기업 투자한다는 소식 때문에 44% 급등을 해줬고요. 이 광산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88% 정도 이제 상승을 좀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자, 어제자 지금 기준 34달러 때까지도 이제 고점을 그리면서 단기 급등을 계속 보여주긴 했지만 어제 일단 조금 다시금 윗꼬리 잡으면서 날폭을 좀 키워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약보합권으로 강보합권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0.38% 상승이긴 했으니까 그래도 음봉을 보여줬지만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민주식의 힘을 지금 AMC가 게임스탑과 이제 좀 비교를 해서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좀 추가 상승에 대한 관점이나 여력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게임스탑도 그렇고 지금 AMC도 그렇고 일단은 단기간에 급등을 많이 보여줬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더 추가 상승에 대한 관점은 있고 이미 추가적으로 일단 단기간에 수익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그래도 리스크 사항으로 봤을 때 1차 청산으로 절반 정도는
좀 소화를 하시면서 정리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PPT로 일단 좀 마저 설명드린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지금 게임스타과 지금 AMC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일단 마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월이 얼마 남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벌써 일단 3월이 다 갔습니다. 그럼 3월 마지막과 4월 첫째 주에 나온 지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주 발표되는 지표들이죠. 일단 미국 원유 재고 발표와 지금 현재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각각 30일과 31일 발표가 됩니다. 일단 3월 마지막 원유 그리고 고용 지표가 되겠네요. 일단 지속적으로 고용 시장이 호조를 보이는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지표 중에 하나고요. 자, 일단은 다음은 미국 3월 GDP 발표가 있습니다. 경제 둔화를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우려에 대한 지금 판단점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평소보다도 관심이 많이 가게 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일단 물론 예전부터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소비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GDP가 우리나라보다는 지금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지표라는 점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월입니다. 4월 첫날에는 3월 미국 빈농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사실상 고용지표의 끝판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도가 높은 지표인데 지표 잘 안 보시는 분들도 빈농지표만큼은 꼭 체크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이 빈농지표가 발표되는 시간에는 선물 시장이 굉장히 상당히 출렁거릴 정도로 시장의 영향이 가장 큰 지표 중에 하나죠. 그리고 거의 한 달간의 추세를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힘 자체가 가장 큰 지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FOMC 당연히 결과라든지 파월 의장에 대한 파월 의장의 연설, 기자회견 이런 부분들이 가장 1순위이긴 하고 그 다음으로 바라보는 게 당연히 빈농지표. 그 밑에는 CPI, PPI가 있고요. 그 외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GDP 발표, 주택 건수나 이런 부분들이 그 뒤를 이어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만약에 하나만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빈농지표를 본다라고 할 것 같아요. 나머지 지표들 일단 기준으로 봤었을 때. 자, 다음은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미국 실업률 발표가 있고 일단 1일과 다음 주인 5일에 각각 제조업과 비제조업에 종사하시는 구매자들이 보낸 경제 전망을 엿볼 수 있는 ISM 제조업,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ISM이라는 단체는 Institute of Supply Management 줄여서 ISM이라고 불리는 단체로 일단 공급관리자 협회라는 미국 단체입니다. 그래서 일단 구매자 지수는 2번 발표를 하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그냥 발표하는 단체가 다른 단체다라고 인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월 마지막 실적 발표 기업들입니다. 일단 바이오엔테크와 UiPath인데요. 일단 지금 4월 일정은 현재까지 실적 발표와 확정된 기업들은 지금 시가총액이 작아서 오늘은 기업들 목록이 조금 적습니다. 바이오엔테크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고 저는 제가 일단 PPT로 여기 섹터에 대해서도 일단 한번 정리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좀 백신 기업이라기보다는 제약 연구 기업으로 좀 분류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오미크론 확산세도 일단 다소 주춤하는 분위기고 이미 백신 다들 맞으실 만큼 맞았잖아요. 이제는 개발도상국이나 좀 후진국이나 수요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노령층이나 영유아층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과거처럼 백신 관련해서 실적 호조를 좀 보이거나 하는 모습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UiPath 같은 경우는 캐시우드 펀드에서 계속해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사실 사업상 그리고 이제 사무상 간단한 워드나 지금 엑셀 등의 이제 반복 사무 작업을 자동화하게 해주는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업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성 자체와 사업 발전성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실적이 계속 부진한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어쨌든 엑셀이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쓰는 만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사무 업무를 간편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을 하는 만큼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주목하는 지금 이슈 중에 하나는 엔화 가치가 여타 지금 국가들에 비해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현재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서 여타 많은 국가들의 이제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유독 엔화 하락에 제가 집중하는 이유는 일단 미국 증시에 상장한 일본 기업들을 이번에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겸 해서 일단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먼저 상황부터 일단 좀 한번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얼마 전 엔화가 100엔당 996원까지, 즉 우리나라와의 이제 교환비가 정말 오랜만에 세 자릿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엔화를 계산할 때 1엔에 10원으로 계산하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기조가 무너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면 이렇게 엔화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이제 확대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이 부분은 여타 국가들도 좀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 봤을 때. 지금 3월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한 데 이어서 현재는 50bp 인상 가능성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다음은 이제 캐리 트레이드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투기 세력들이 가세했다는 점입니다. 일단 캐리 트레이드가 뭐길래 투기 세력이 가세하는 것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이제 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은행들이 채권금리 상승을 방어하기 위해서 현재 일본 국채를 매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자국채를 지금 매입함으로써 채권금리 상승을 방어하고 이로 인해서 채권금리 차이로 인한 엔저 현상을 더 지속하고 싶어 한다는 점이겠죠. 네 번째는 지금 원재재값 상승에 따른 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경제가 부진한 상황이 엔저 현상을 가속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일본은 지금 현재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이제 성장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일단 뭐 정치 계획에는 물론이고 과거에 이제 그때 얽매여 있으면서 스스로 지금 안이하는 문화가 이제 좀 자리를 잡아버렸죠. 가끔 기사를 보시면 공무원들이 아직도 투기 작성을 한다던가 이메일이나 전산 프로그램이 아닌 종이문서나 팩스를 많이 활용하는 모습들이 뉴스에 많이 화제되고 있었죠. 그래서 다음 일본 정부 자체가 엔저 지금 상황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라는 점입니다. 일본은 과거 모든 산업, 특히 이제 전자산업 부분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유할 정도로 강국이었었지만 반도체를 우리나라와 지금 대만에 뺏기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조선 역시 플라자 합의 이후에 미국, 유럽, 한국 그리고 이제 최근 저가 중국산 차량들의 이제 점유율을 많이 뺏기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라잡힌 기술 수준을 단기간에 올리기 힘든 만큼 일단 가격 경쟁력으로 지금 승부를 보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비슷한 수준의 상품이면 당연히 가격이 좀 저렴한 상품들이 인기가 있을 테니까 일본 정부는 지금 코로나 이후 위축된 지금 일본 경기를 되살릴 절호의 기회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런 비슷한 상황이 일단 과거 아베노믹스 초기에 엔화를 찍어내면서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이제 통화량 자체를 축소를 하다 보니까 굳이 일본이 돈을 찍지 않아도 가격 경쟁력의 우위를 자연스럽게 가져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나라마다 이제 금리가 다르고 통화의 교환비가 다르다는 점은 다들 아실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는 일단 대체로 어떤 나라들이 높을까요? 물론 최근같이 양자 완화 이후에 이제 통화량 조절을 위해서 금리 인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이 금리가 높고 성장률이 이제 높은 국가들이 금리가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금리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이제 자국 자산을 현금화해서 고금리 국가의 은행에 저축한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자국에 이제 저축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금리의 이제 이자를 받게 되겠죠. 이런 금리 차이를 이용해서 수익을 거두는 방식을 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캐리 트레이드 현상으로 유명한 사건이 2000년 초반때 일단 일본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와타나베 부인 사건과 이제 미국 양적 완화 시기에 맞춰 벌어진 달러 트레이드 사건이 있습니다. 일단 와타나베 부인 경우에는
일단 일본이 장기간 저성장세에 따라 지금 제로금리에 이제 가까운 금리 상태에 있었을 때 당시 개발동산국이었던 러시아, 뭐 인도네시아 그리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던 미국에 남편들이 벌어온 돈을 일본이 아닌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 수익, 환율 수익, 뭐 이런 이자 수익까지 이제 보는 풍조가 일어나면서 붙은 이름입니다. 일단 당시 일본 정부는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제재 방침을 내기도 했었죠. 달러 트레이드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제 미국 금리가 0.25%까지 떨어지자 지금 엔화가 아닌 달러를 이용해서 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것이 유행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즉 캐리 트레이드가 이렇게 유행하는 이유는 이 방식이 한 번의 투자로 세 개의 수익을 동시에 거둬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환차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리 손해로 이제 볼 수 있었던 이런 부분들, 금차로 인한 이자 수익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언급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이야기 나눈 부분이고요. 지금은 일단 캐리 트레이드는 아니고 이런 엔저 현상에서 어떤 일본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인가라고 지금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즉 미국에 상장된 일본 기업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캐논인데 여러분들 아시죠? 뭐 렌즈 그리고 이제 사무용 복사기 이런 부분들 당연히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기업 구조가 일본과 좀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게 한 기업이 이제 상당히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이 과거에 이제 자동차도 하고 건설도 하는 등 다양한 계열사를 통해서 다방면의 사업을 영위를 했듯이 캐논 역시 사무실 사업부 그리고 영상 시스템 사업부 그리고 의료 시스템 사업부 그리고 이제 산업 및 기타 사업부 네 가지 파트로 해서 다양한 산업군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먼저 뭐 사무실 사업부에서는 뭐 개인 사무실 사용을 위한 뭐 프린트, 복사기 그리고 인쇄 전문가를 위한 생산 인쇄 제품 그리고 이제 뭐 레이저 복합기 프린터 사무 업무비 이제 필수적인 부분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지금 바라봤을 때 다양한 기업들 이제 캐논이 일단은 단순히 하나만 가지고 지금 가져가지 않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일단 상장돼 있는 미국에 있는 일본 기업 캐논 그리고 이제 혼다, 토요타 그리고 다케다 제약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자 못한 부분이나 내용 궁금하신 부분들은 노란톡방 질문 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조금 후반부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